술도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퇴근 중에 술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동TV의 김정원 노무사. 소매사정사 이영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암이나 이렇게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도 합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생각보다 적은 보험을 주거나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도움TV에서는 보험 소비자가 똑똑한 보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도움,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온라인 홈페이지 더도움 보상상담소에 이 글을 남겨주시면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에피소드 들어갈 건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과 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 경우에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보험 말고도 산재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출퇴근 과정 중에 발생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출퇴근 중 발생된 사고여야만 하고요. 네. 그게 통상적인 이동 경로, 그러니까 출퇴근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이동 경로여야만 하고,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했었을 경우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경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거죠? 그러면 지금 통상적인 이동 방법과 이동 경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인 경로는 최단 거리 또는 최단 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그리고 최단 거리 또는 최단 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그리고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들이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되고요. 통상적인 방법은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때로는 전동 킥보드, 요즘에 이 전동 킥보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전동 킥보드도 통상적인 교통수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통상적인 경로가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통상적인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산재 적용이 안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중 재해라고 하면 출근과 퇴근이 업무와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는 사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산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근 중에 네.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클럽에 들린다든가 네. 아니면 술도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퇴근 술 중에 못합니다. 퇴근하면서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갖는 경우, 이렇게 네. 술자리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산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솔직히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출퇴근 중에 사적인 활동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야채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퇴근 중 자가용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산재보험, 자동차를 이용해서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둘 중
보상 처리가 하나만 가능한지 또는 둘 모두 보상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산재와 자동차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상의 사고. 중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한 사고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서 6주 이상이 나왔을 때를 중상이라고 하지만 산재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출퇴근 산재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중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는 장애 급여를 물가가 반영되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우리가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65세가 넘어가면 그 가동연한, 즉 우리가 직업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섰기 때문에 휴업 손해를 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나이가 가동연한이 65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장애로 인하여 지급할 수 있는 상실 수혜액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낮기 때문에 산재 보험으로 진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하이거나 젊은 경우에는 산재보다는 자동차 보험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과실이 높은 사고.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자, 즉 직원의 잘못으로 우리가 다친 경우에도 그 과실을 묻지 않고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이 근로자에 의한 거라면 자동차 보험은 그만큼 과실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내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산재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출퇴근 사고의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산재 처리가 나을지 자동차 보험이 나을지 비교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일한 진단명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소득, 후유증, 장애 기간, 나이 등에 따라서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심하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여기 더더운 보상상담소가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속 보상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더더운 보상 상담소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더더움닷컴이라고 치시면 저희 더더운 보상 상담소 홈페이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두 번째 에피소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안 맞는다.